먼저 조직과 인간 행동에서는 어떤 것을 파악해주면 되냐면 호손 공장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호손 공장의 실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작업자의 작업 능률은 물리적인 작업 조건보다는 인간관계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좋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상사나 기타 동료, 특히 후배 같은 경우 여러가지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항상 인간관계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어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 두 가지 이론은 테크니컬 스킬즈와 소시얼 스킬즈가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총 5가지로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것도 있지만 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동의라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 태도를 투입시켜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동일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투사란 무엇이냐면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즉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은 무엇이다?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겠죠. 남의 행동 및 판단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과 같거나 비슷하게 따라하는 행동이 모방. 그 다음 암시란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 및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암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집단 내의 인간관계나 집단의 구조 및 지도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소시오메트리와 소시오그램이 있습니다. 자, 소시오그램은 무엇이냐면 소시오메트리를 복잡한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선호하는 관계가 됐을 때는 실선을 표시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다라는 정도만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쭉 내려가서 재빈발설 및 행동과학 중 주의의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의의 특성은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성이란 무엇이냐면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여러 자극을 동시에 지각하거나 수용할 수 없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이란 무엇이다?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의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방향성이란 무엇이다?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고 주지점만 인지하는 특성이 바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쪽만 바라보고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옆이나 뒤나 위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알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작업에 집중을 해서 해당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위험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 군데를 쳐다보면서 체크를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부주의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 현상은 이 5가지 종류는 모두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암기 팁을 활용해서 한번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 현상. 부주의한 단위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의 단절 첫 번째, 그 다음이 의식의 우회,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의 저하, 그 다음에 혼란, 과잉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단절이 무엇이다? 의식의 흐름이 생기고 공백의 상태가 되겠고, 의식의 우회는 무엇이다? 걱정, 고뇌, 욕구불만 등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빗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작업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의식의 혼란이란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여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의식의 과잉은 돌발 사태의 발생 시 집중현상 발생됐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은 5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부주의의 발생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면 먼저 의식의 단절, 의식의 우회, 의식 수준의 저하는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식의 지배인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부주의 발생 원인 및 대책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재빈발설에 대한 재빈발설의 유형 3가지 종류만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설, 이게 무엇이냐면 개인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많아서 재해가 빈발하게 된다는 설이 되겠고, 두 번째 습관설은 무엇이냐면 재해의 경험으로
겁쟁이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재해가 빈발하게 된다는 썰. 그 다음 마지막 성향설은 소질적인 결합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가 빈발하게 된다는 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경향, 성격의 유형, 재해 누발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누발자의 종류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고, 먼저 상황성 누발자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작업이 어렵거나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주의력 집중이 곤란한 경우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경우 재해를 일으키는 자가 상황성 누발자가 되겠고, 두 번째, 재해 경험에 의해서 겁쟁이가 되거나 신경 과민인 경우, 그 다음에 일종의 슬럼프 상태에 빠진 경우가 습관성 누발자. 그 다음에 소질성 누발자는 개인적인 소질 가운데 재해 요인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의 특수 성격에 의해서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수성 누발자는 기능의 미숙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재해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미수성 누발자가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동기부여 이론 중 레윈 케이의 법칙, 이 각각의 인자들이 무엇인지는 파악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레인 K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인간 행동 B는 그 사람이 가진 자질 즉 개체와 심리적인 환경 E와의 상호작용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때 B는 비헤비어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이라 볼 수 있겠고, F는 함수값으로서 그냥 펑션, 함수 관계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P는 펄슨으로서 개체, 그 다음에 개체에 대한 것들은 뭐 연령, 경험 등이 있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이는 environment라고 해서 심리적 환경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작업 환경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은 실기시험에서도 간혹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각각 단계별 무슨 욕구를 뜻하는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채우고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1단계가 생리적 욕구가 되겠고, 생리적 욕구의 종류로서는 뭐 갈증, 당연히 숨을 쉬어줘야 되겠고, 뭐 배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엔 따뜻한 곳을 찾게 되겠죠. 즉 안전한 곳에 들어가게끔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단계는 안전 욕구라고 해서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 기술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안전이 욕구가 채워졌다면 그 다음은 사회적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사회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됐을 때는 4단계 자기 존경의 욕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명예 같은 것들이 되겠고, 이것들이 다 충족됐을 때 최종 5단계로는 자아 실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의 알더퍼의 ERG 이론과 하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알더퍼의 ERG 이론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욕구, 두 번째 관계 욕구, 마지막은 성장 욕구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이 요인으로서는 위생 욕구와 동기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생 요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동물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은 자아 실현을 하려는 인간의 독특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이론은 대표적으로 성학설, Y로는 성선설로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X로는 저개발국형, 그 다음 Y로는 선진국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물질 욕구로 볼 수 있겠고, Y로는 물질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정신적인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X이론과 Y이론을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동기 요소의 상호 관계를 보도록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봤던 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의 신체적인 욕구는 알더퍼 이론의 생존 욕구와 같겠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의 대인적과 사회적 욕구는 관계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하즈버그 동기 위생 이론 중에 위생 요인에 해당되며, 그 다음에 맥그리거 이론의 X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자기 존경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는
알더퍼 이론의 성장 욕구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즈버그는 동기 요인, 그 다음에 맥그리거는 Y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연결시켜서 관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부분을 보도록 하면 1, 2, 3, 4번을 모두 암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때 암기 팁을 활용해서 외워준다면 지기능, 상태동, 능동인, 인물경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서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관리와 리더십 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헤드십과 비교해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리더십은 무엇이다? 사내에서 선출된 지도자로 사실상의 리더. 헤드십은 상부에서 임명된 지도자로서 명목상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사내에서 선출된 만큼 부하관계가 좁을 수가 있고 민주주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헤드십은 상부에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부하관계는 넓을 수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띨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더십과 헤드십에 대한 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업무 추진 방식에 따른 리더십의 분류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 그리드 이론이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기와 집단 역학 부분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체 리듬과 피로 부분에서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교재를 가볍게 정독을 하면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이오리듬이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많이 봤던 게 있었는데, 바이오리듬은 항상 우리가 일을 계속 꾸준하게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리듬을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육체적 리듬은 23일 주기, 그 다음에 청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정도 체크, 그 다음에 감성적 리듬은 28일 주기로 적센 점선, 그 다음에 지성적은 33일 주기로 녹색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한다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도 넘어가주면 되겠고, 오늘 배웠던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일화란 무엇이다? 자신과 비슷한 것. 투사는 억압하는 것. 그 다음 모방은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암시는 무비판적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주의 현상에 대해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단위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라고 암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주면 되겠고, 자, 레윈케이의 법칙에서 각각의 인자들을 암기해줬어야 됐습니다. B는 행동, F는 함수를 뜻하며, P는 개체, E는 환경을 뜻한다 라고 외워주면 되겠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정말 중요했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완성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됐다면 자기 존경에 대한 욕구가 나온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이 된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 배웠던 거는 총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